동의보감에서 몸에 쌓인 고름과 종기를 배출하며 위를 보호하고 피를 맑게 한다는 더덕. 더덕을 우리 양명으로 사삼이라 그랬는데 이게 모래 속에 있는 이제 보물이라고 얘기 보시면 돼요. 사삼이라 이를 정도로 몸에 좋은 더덕이 오징어 그리고 삼겹살과 만났습니다. 꽃피는 봄날 입맛을 돋워주는 오징어 더덕구이 그리고 더덕 삼겹살 구이까지 맛있는 여행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이제는요 따사로운 햇빛이 있는 완연한 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인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근데 왜 산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삼을 찾으시면 돼요. 삼을요? 특명 삼을 찾아라.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삼을 찾으라는 걸까요? 아이고, 아유 여기 무슨 삼이 어딨어? 아 어디 있다는 거? 여러분, 삼이다! 삼! 아, 도대체 삼이 어디 있는 거야? 사람이다.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제가요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삼을 찾고 있거든요. 삼. 예, 삼이 있어요? 여기는 없고요. 네. 저기 약초 시장에 가면 삼이 많아요. 약초 시장이요? 이곳은 대한민국 3대 약초 전문 특화시장 제천 약초시장입니다. 영지버섯, 황기, 당귀 등 다양한 국산 약재가 유통되는 곳이라는데요. 이곳에서 과연 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삼을 찾으러 산으로 갔더니 거기 없고 여기 약초 시장에 오면은 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 어떻게 삼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약초 시장에 오셨으니까는 이제 약초 시장 구경도 좀 해보고 예. 그 찾는 게 어떤 건지 몰라도 우리 약초 시장 전시장에 가면은 수백 가지 약초가 전시되지 거기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네. 그 중에 있겠네요. 아 있지 분명히. 그걸로 한번 알겠습니다. 가보시지 뭐. 가시죠. 수백 가지 약초를 전시해 놓은 약초 전시관.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약초가 이곳에 전시돼 있다는데요. 특명 삼을 찾아라. 수많은 약초 중에 오늘의 주인공은 정답. 도삼. 땡. 현삼. 현삼. 땡. 인삼. 인삼. 땡. 인삼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삼을 말하는 걸까요? 또 어디 있죠? 저기 하나 보이는 게 아니야? 사삼이라고? 사삼이요? 처음 듣는데? 정답. 사삼. 정답. 아니 사삼이 뭐예요? 사삼이 이제 더덕 말린 걸 사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삼이 더덕 말린 거를 사삼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삼은 모래 속의 산삼이라는 뜻을 가진 더덕이랍니다. 이 더덕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아는 이제 더덕 알잖아요, 그죠? 더덕을 우리 양명으로 사삼이라 그러는데 이게 모래 속에 있는 이제 보물이라고 얘기 보시면 돼요. 그럼 저 음식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서 먹는 거예요? 제천 시내 나가시면 이제 더덕 요리 잘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럼 가서 이제 생걸로 이제 더덕을 더덕구이에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모래 속의 산삼, 더덕 요리 맛보러 제천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마침 더덕 손질이 한창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 더덕 손질하고 계셨나 봐요. 네. 이 마스크를 꼈는데도 더덕 향이 진하게 들어오는데요. 아니, 저한테 오늘 이 더덕과 관련된 어떤 음식을 맛보여 주시려고 예, 그러세요? 오징어하고 더덕하고 예. 양념해서 구워 드시는 걸로. 그러면 오징어 더덕구이? 네. 오징어 더덕구이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싱싱한 오징어를 깨끗이 씻어서 손질하고요. 숙련된 솜씨로 오징어를 잘라줍니다. 오징어 더덕구이를 위한 양념인데요. 손질한 오징어에 마늘을 듬뿍 넣어주고요. 설탕과 고춧가루,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습니다. 슥슥 손맛 가득 양념을 묻힌 후 껍질 벗긴 더덕까지 함께 묻혀주고 깨를 솔솔 뿌려주면 바다 오징어가 산의 더덕을 만났습니다. 침샘 저격! 오징어 더덕구이 준비 완료! 와, 여러분 제 앞에 오징어 더덕구이가 딱 하니 나왔습니다. 와, 색깔이 되게 예뻐요. 네. 익지는 않은 거죠? 네.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익혀야지. 불을 켜가지고. 불을 켜갖고. 네, 불을 켜서. 네. 오징어와 더덕은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답니다. 잘 익은 오징어와 더덕을 함께 먹어봅니다. 그 맛이 과연 어떨까요? 그 바다의 해산물 있잖아요. 네. 그 오징어의 그 쫄깃함 식감과 네. 이 산의 고기, 더덕이 만나니까 정말 식감이 아삭아삭하면서도 쫄깃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데 네. 이 양념이 예. 어떻게 오징어와 더덕에 쫙 배어있네요. 더덕과 오징어가 정말 궁합이 찰떡궁합이네. 네. 환상궁합. 예. 저기 오징어 불고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우리 큰 아들이 산에 가더니 산더덕을 캐왔어요. 그래서 아, 이 더덕을 그냥 먹는 것보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먹으면 어떨까 해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를 메뉴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걸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먹방 타임. 아. 상추에 오징어와 더덕을 싸서 한 입에 먹어봅니다. 굿이네 굿. 갓 지은 쌀밥과 먹어도 금상첨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만큼 매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 진짜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콤하니까 땀도 조금씩 나면서 정말 그 맛있게 매운맛 있잖아요. 네. 너무나 개운한 맛이네. 근데 우리 삼겹살이 맛있어요. 근데 걷다가 더덕을 살짝 구워가지고 같이 드시면 아주 별미예요. 아, 그러니까 삼겹살이랑 더덕이랑 구워서 먹으면 예. 더 별미라고요? 예. 근데 지금 배가 근데 맛이 먹어야겠는데요? 이번에는 삼겹살이 더덕과 만났습니다. 삼겹살 익으면서 나오는 기름으로 더덕을 구워 그 맛이 더욱 고소하다는데요. 삼겹살 더덕구이 물어보나 마나 환상궁합이겠죠? 우리 약재로 쓸 때는 효능이 우리가 기관지나 우리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운을 돋궈주고 우리가 이제 잔기침을 많이 하거나 가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사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그 진짜 이 건강식 오징어 더덕구이 드시고 힘내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더덕구이 드시고 힘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도 업 시키고요. 덩기덕 더덕! 모래 위에 산삼이라는 더덕.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함께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더덕 삼겹살, 오징어 더덕구이. 입이 즐겁고 몸에도 좋은 더덕구이. 올봄 강력 추천합니다. 캠핑 인구 600만 시대.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벗삼는 캠핑족이 늘면서 그 모습도 각양각색인데요. 취향 따라 즐기는 개성 만점 캠핑에 이제 막 내놓은 신상 캠핑이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보물섬 남해의 한 캠핑장. 코로나 시대 방역에 맞춰 최소 인원만 받는 캠핑 성지입니다. 여기가 단순 캠핑장이 아니고 보니까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뮤지엄, 박물관, 미술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기랑 같이 우리 애랑 같이 전시관 구경도 하고 캠핑도 하고 같이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개장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입소문난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간단히 짐 풀고 미술관으로 직행. 뮤지엄 남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뮤지엄 남해는 동창선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매월 새로운 전시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작가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 작가를 위한 전시 공간부터 청년 작가를 위한 레지던스 창작실, 지역민과 캠핑족을 위한 체험실에 커피향 가득한 카페까지 갖출 건 다 갖춘 최신식 미술관입니다. 2월 한 달은 진주에서 활동하는 박범주 화가의 작품이 전시 중인데요.
푸들 모양의 설치 미술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21세기에는 식물적 남성이 사랑받지 않을까. 그래서 식물적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개꽃을 통해서 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언제였을까 생각할 때 파도 치는 바람 부는 그곳에 가서 내가 거기에서 어떤 이상의 날개를 펴고 있다. 작가에게 직접 듣는 작품 설명은 이곳만의 보너스겠죠. 이렇게 딱 앉아서 뭔가 이렇게 영화 한 편 간단하게 보고 끝내는 그런 느낌의 갤러리 오늘 전시회였던 것 같아요. 미술 감상으로 몸 풀고 본격적인 체험 활동 들어갑니다. 제가 손수건을 한 장씩 준비를 했는데 그 손수건을 이제 염색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손수건 외에도 이제 뭐 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끈 같은 걸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젖었을 때 잉크가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방법인데요. 이제 미리 적셔 놓으면 이제 이 염제가 들어갔을 때 바로 침투가 돼서 염색이 더 빨리 확실하게 되는. 들어갔다가 공기 중으로 나올 때 색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산화 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색이 바뀌게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록색이 보일 때 최대한 고르게 잠기게. 이렇게 초록빛인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파란빛으로 변해요. 색감과 촉감을 동시에 느끼는 천연 염색. 완성된 손수건은 선물로 가져가세요. 이게 스케치가 우리가 조금 길어졌는데 혹시 꽃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화병이 좀 더 내려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꽃을 살리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는 그림 그리기, 미술 교육. 여기 선생님 선을 하나 그었죠? 아까 지아가 그린 꽃의 줄기예요, 맞지? 이렇게 라인이 나왔죠? 아, 따라 그리면 돼요. 장미랑 강아지 뿔이랑 네잎클로버랑 해바라기랑 예쁘게 그려서 제 방에 걸어둘 거예요.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체험이라는데요.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생활 자체에서 미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미술 치료도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한 필로 그림을 그리는지 이렇게 끊어서 그림을 그리는지 끊어서 그리는 거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싶은 내용을 마음껏 그리는 거예요. 평소에 그리지 못했던 거든 뭐든 그래가지고 그 그림 내용으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정서가 어떤지 심리 미술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우주 그렸어요. 행성도 많고 그림 그릴 것들도 많고 예쁘니까 그렸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었어요. 이제 일반적인 그리기 수업이겠지 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도 계시고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미술관에 머물며 재능 기부로 동참한 작가들도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한 달 살기 하려고 온 거고 이제 원래는 제가 개인 작업을 하려고 왔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개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돕고 싶었었거든요.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제 추후에 제가 한 달 살기 끝나고 이제 떠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뮤지엄 남에 관련해가지고 뭐 디지털 드로잉 작업이나 다양한 디자인 작업 필요하실 경우는 언제든지 협조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술 체험으로 감성 키워봤다면 이제 갬성 캠핑도 즐겨봐야겠죠. 마시멜로 구워 먹는 거예요. 달달해요. 달달한데 약간 찐득찐득하고 모처럼 가족이 함께하는 야외 활동. 근데 있잖아. 엄마가 회사 가고 아빠가 휴직하면 안 돼? 엄마가 돈 벌고? 응. 왜? 이제 아빠 맨날 캠핑 가자 하려고 그러지? 응. 장박해요. 방학 내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와 고기도 구워 먹고 미술 체험도 하고 좋을 수밖에요.
천연 염색 그거 물 내리는 거 하고 전시실에 안개꽃으로 만든 강아지 구경하는 거야. 이제 어디로 갈까 장소도 알아봐주고 해줘서 고맙고 또 우리 혜민이는 자연에서 더 밝고 건강하게 크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쭉 가보자. 여기서 잠깐 이곳 캠핑장의 예약 조건이 다르다는데요. 저희 캠핑장 이용하실 때는 꼭 하루 2인 이상 필수 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2인을 이용해야만 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감성까지 생각한 미술관 옆 캠핑장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머리 아파. 이걸 언제 다 하지? 아 정말. 이럴 땐 진짜 맛있는 거 딱 하나 먹으면서 하면 능률도 오르고 딱인데. 아 가만히 있어보자. 배달을 좀 시켜볼까 하나? 치킨 좋았어. 치킨을 좀 배달시켜봐야겠다. 여보세요? 아 네. 저 지금 배달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네. 에? 배달이 안 된다고요? 아이 설마요. 요즘 같은 이 배달 춘추 전국 시대 배달이 안 된다뇨. 포장만 된다고요? 거기가 어딘데요? 방문 포장만을 한다는 배짱 두둑한 맛집을 찾았습니다. 여기 어디쯤이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 통닭집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전화로 치킨 한 마리 주문했는데 근데 여기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34년 치킨만을 연구해온 김영식 대표입니다. 제가 잘 찾아온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요 사장님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배달을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홀 영업도 안 하고 배달도 안 했어요. 예. 세상에 그럼 오로지 방문 포장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장사가 되세요? 밥만 먹고 살면 되죠 뭐. 야 뭔가 자신감이 엿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이 집 정체가 뭘까요? 배달 NO, 홀 영업도 NO. 오로지 맛으로만 승부하는 이곳의 정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강원도 100년 가게 1호입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맛으로 지역민들의 치킨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좀 닭이 사이즈가 어때요? 사이즈 제치 나왔어요. 식물 하나도 없잖아요. 잘했네. 고마워요. 내가 이 까다로운 편이거든. 이게 윙 같은 게 다리 같은 게 안 있는 부위 있어. 그래갖고 이걸 내 혼자만의 자르는 방법을 왜 안 익을까? 자르는 방법을 내가 아는 거야. 이거는 사장님이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사장님한테만 나가요. 3년대밖에 없어요. 게다가 매일매일 신선한 닭만을 고집하는 사장님 때문에 거래처는 주말에도 쉴 수가 없는데요. 닭은 생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배송을 하는데 사장님은 그 주말에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부지런히 사장님한테 납품을 하고 배우려고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위를 이 사장님이 갖다 주는 거야. 필요 없는 부위는 나는 버려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잘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장님하고 거래할 수밖에. 그러니까 닭이 신선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수작업. 치킨 무도 직접 만드는데요. 아니 칼질 소리가 아니 지금 이거 무 자르시는 거 보니까 이거 혹시 치킨무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요즘 이거 직접 안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직접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맛있잖아요. 집에서 담그면 사 먹는 거보다 그래도 집에서 하면은 내 입맛에도 맞고 내 입맛에 맞으니까 손님에게도 맞겠다 싶어서 담그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담가요. 뭐 이거 가져가는 사람들은 콜라 안 가져가요. 전부 물김치만 가져가요. 맛있다고. 자, 이제부터는 이 집만의 겉바속촉의 비법을 알아볼까요?
치킨 반죽이 한창인 사장님. 보아하니 뭔가 재료가 잔뜩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여기 오셨어요? 다 보고 있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반죽 만드시는 거예요? 네. 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34년 동안 혼자만이 연구한 레시피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한 가지밖에 없는 레시피예요, 이거. 그럼 맛의 비결이었어요. 아니, 여기 좋은 거 많이 들어가던데 이게 몇 가지가 들어가길래요? 이건 10가지 넘어요. 내가 이걸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닭이 이제 모양도 이뻐지고 첫 번째는 맛이지. 닭이 맛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집 치킨 맛의 8알은 이 반죽이라 할 만큼 사장님의 반죽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하네요. 또 대형마트와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소스 맛도 일품인데요. 닭이 부드러워져.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이걸 연구하냐고 내가 그렇게 애를 먹은 거예요.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치킨 맛은 하루아침에 탄생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맛있는 치킨을 만들기 위해 기름도 최상급만을 고집했던 사장님. 그러나 발화점이 낮은 기름은 매번 튀김옷을 눅눅하게 만들었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사장님은 마침내 그만의 결정적 한 끝을 찾아내는데요. 바로 향신료의 배합 비율이었습니다. 괜찮아. 이 맛이야.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백년 가게표 치킨. 34년을 한결같은 맛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맛집에는 메뉴가 굉장히 심플한 거 아시죠? 딱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우리 백년 가게로 선정된 치킨집의 이 메뉴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라이드 치킨부터. 사장님표 특급 레시피로 갓 튀겨진 프라이드 치킨. 아는 맛이라서 더 괴롭고 한 끗 차이가 궁금해 다 힘들어. 근데 이게 튀김이 겉은 굉장히 바삭한데 그렇다고 다 바삭한 게 아니고 속은 뭐랄까 촉촉한 게 진짜 겉바속촉이 이런 거구나. 이게 양념 치킨의 맛이요. 먹고 있으면서도 또 생각이 나는 그런 맛이에요. 딱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맛 같은데 혹시 이거 비법 전수해달라고 좀 찾아오거나 이런 분들 안 계세요? 많죠.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오고 있어요. 해외에서까지 오신다고요? 그 예전에도 뭐 필리핀인가 태국에서도 오셨다 갔거든요. 한편 홀에서 열심히 치킨 박스를 접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김영식 대표의 아들 도현 씨인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이룬 만큼 저도 아들로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아주 맛있는 이제 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바쁜 부모님을 위해 가게 일을 돕는 도현 씨. 아버지의 손맛을 전수받기 위해 굳은 일 마다않고 묵묵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손맛을 잊지 못한 단골들의 방문이 오늘도 이어지는데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오, 방문 포장하러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오신 분들 다 단골이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단골인데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네, 그리고 양념 맛이 옛날 그대로 맛이에요. 전통 그대로. 그래서 여기만 찾으시는 거예요? 네, 질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까지 긴 시간 이렇게 통닭 가게를 운영해 오시면서 사실 강원도에서 요식업으로는 1호로 백년 가게로 선정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걸 제가 이까지 34년 동안 쭉 이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변하지 않고 아들이 이걸 물려받아 갖고 내가 뒤에서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이러면은 저 생각인데 백년 가게까지 가지 않나. 그리고 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죠. 이 가게도 좀 잘 되고. 그게 저희 바람입니다. 강산이 3번 변하고도 남는 긴 세월 동안 치킨 하나만을 연구하며 살아온 김영식 대표. 그가 욕심내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며 일궈낸 최고의 선물은 손맛이라고 말합니다.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추억의 맛을 이어가고 있는 주인공과 가족들의 앞으로의 70년을 응원하겠습니다. 패션하면 떠오르는 세계적인 명소.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를 넘어 충북 옥천을 멋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패션계의 이단아들이 있습니다. 농촌의 감성을 담아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청산고 3인방 지금 만나러 갑니다. 향수의 고장 충북 옥천군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배우 이민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우를 꿈꿔왔는데요. 오늘 만나볼 친구들이 저처럼 어린 나이에 패션계에 입문하겠다는 뜻을 갖고 당차게 도전해서 꿈을 이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 대체 어떤 친구들이길래 이렇게 패기가 넘치는 건가요?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넘치는 개성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바로 학교입니다.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을 해야 되는구나. 궁금한 마음을 가득 안고 교실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가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패션 피플들이 학생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브랜드를 런칭한 김도현 대표. 그의 든든한 지원군 최재현 이사. 모델이자 유일한 직원 임선우. 청산고 패션 3인방 반가워요. 학생들 지금 몇 학년이에요? 네, 저희 다 동갑이고 이제 3월달 되면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이면 18살? 18살 나이에 패션 브랜드를 창업을 했다고요? 네, 작년 5월에 이제 런칭했고 브랜드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 다 게시돼 있어요. 대도심 중심의 패션 문화에 반기를 든 청산고 3인방. 지난해 의류 브랜드를 만들고 직접 디자인한 옷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새내기 CEO들이랍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겨울방학 하기 전에 이제 패션 쪽에서 일하는 친척 형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저 패션도 좋아하는 거 알아서 너가 만약에 공부 안 하고 계속 패션 쪽 좋아하면은 나중에 졸업하고 형이랑 형 밑에서 일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딱 아니, 내가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하면서 어차피 지금도 시간은 많고 어차피 하는 것도 없는데 차라리 지금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 먹고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유난히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던 김도현 학생. 단순히 관심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옷과 디자인을 독학으로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그 뜨거운 열정을 가까이에서 느낀 중마고 최재현 학생과 같은 반 친구 임선우 학생도 뜻을 모으게 됐다네요. 저 몰랐는데 이렇게 친구가 이런 일을 한다니까 재밌겠다 해가지고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했었죠, 그때. 제가 삭발을 하고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왜 삭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답답해서 한번 해봤는데 갑자기 도현이가 마음에 든다면서 모델 일을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 자기 브랜드 하는데. 그래서 알았다, 한번 해보겠다. 조금 더 뭐 일 같이 하다가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정식적으로 일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청산고 3인방은 요즘 봄 신상 의류를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패션 브랜드를 런칭한 지 이제 1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힘든 적도 많았다고 하네요. 어른들의 도움도 없이 학생들이 이렇게 셋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없었어요? 일단 이거 저희가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디자인부터 마케팅까지 다 되게 어려운 분야였고 이제 공장에 발주 넣는 것도 이제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퇴짜 맞을 때도 있었고 동대문, 서울 동대문 같은 데 가면은 뭐 그 사장님들이 좀 무섭거든요. 문신도 막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교복 입고 한번 갔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얘네는 뭐야 막 이러면서 무시하는 눈빛으로 막 다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웠죠. 내 사전에 포기란 단어는 없다는 청산고 3인방.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새내기 CEO들의 뒤에는 담임 선생님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학생들인데 뭔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공부하기 싫어서 뭔가 돌파구, 해방구 그런 쪽으로 진로를 정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조금 믿음이 생겼어요. 이 친구들이 패션 관련 일을 한다는 걸 듣고
선생님들 단체 티를 한번 너네가 자유롭게 제작을 해봐라 해서 뭐 후드티를 제작을 했는데 뒤에 있는 문구, 디자인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제작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줘가지고 실제로 선생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고 오전 시간 학교에서 열띤 회의를 마치고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마을 풍경을 감상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 오늘 일정은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선우랑 홍보용 사진 찍고 이제 다음 시즌 제품이랑 마케팅 할 거 회의 들어가야죠.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 여기에요, 여기. 이 길가요?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농촌만의 감성. 그 영감을 얻는 곳은 바로 마을입니다. 색다르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의 근원이 되어주는 청산의 아름다운 풍경은 청산구 3인방이 디자인한 옷을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촬영하면은 막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 온라인에도 올라가는 이런 사진들도 다 이런 배경으로 촬영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뭐 시골이다 보니까 스튜디오도 없을 뿐더러 저희 딱히 빌릴 여력도 없어서 그냥 그게 시골 환경을 배경으로 많이 찍어요, 촬영을. 네.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김도연 학생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전문 모델 못지않은 멋진 워킹을 보여주는 임선우 학생. 어떠세요? 농촌만의 스웨그가 느껴지나요? 영혼을 담은 홍보사진 촬영을 마치고 도착한 김도연 학생의 집. 디자인회의에 열중하고 있는 청산고 3인방을 위한 어머님의 간식과 따뜻한 격려가 이어집니다. 좋아 보인다. 잘 돼가? 네. 한번 해봐라. 또 해보는 것도 경험 삼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사업 계획서 한번 써오면 보고 괜찮으면 허락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럼 돈은 어떻게 장만할 거냐니까 자기 용돈 모아놓은 걸로 하겠다고 해서 그럼 그 돈 범주 내에서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심 그랬죠. 하다 말겠지. 이렇게 긴 시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스탠더드 한번 이쁘죠. 이쁘고 다 내 자식 같아요. 또 의견도 같이 수렴하고 그런 과정에서 꼭 사업적인 성공보다는 어떤 인격적으로도 요즘 말하는 인성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네. 더 넓게 본다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나 장르가 되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죠. 저번 시즌에 준비했던 옷은 잘 안 팔려서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씁쓸하기도 하고 이번 봄 시즌에 준비한 옷은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신경 많이 썼으니까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약간 사장, 이사, 직원인데 이제 약간 과장 정도는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패션에 대한 진심 하나로 똘똘 뭉친 청산고 패션 3인방. 메이드 인 청산, 충북 옥천을 패션의 중심지로 이끌어가겠다는 당찬 포부. 앞으로가 기대되는 새내기 CEO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김떡띠의 조합은 환상이에요. 여기에 냄비 우동까지 더하면 분식계 BTS 완성. 족발은 당연히 반반이죠. 상큼한 냉채 족발은 행복한 맛. 간식으로도 밥으로도 완벽한 국민 메뉴. 분식과 족발 먹으러 갑니다. 이번 주 경남의 맛이 찾은 곳은 바다 반, 도심 반인 사천시. 첫 번째 맛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찍고 먹어야 하는 거 보니까 비주얼부터 훌륭할 것 같은데요.
이 분위기가 약간 레트로라서 저는 약간 레트로 분위기 좋아서 이 김밥을 찾고요. 늘 먹던 김밥인데 딴 집에 비해서 색다른 김밥이라서 이 집에 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김밥 같은데요.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가게는 닭꼬지가 들어간 밥김밥과 추억의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냄비 우동과 냄비 떡볶이가 있고 떡볶이에 빠질 수 없는 튀김까지 해서 가게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메뉴입니다. 여물지 않은 박에 과육을 말린 박꼬지가 들어가서 쫀득한 식감의 김밥인데요. 먼저 박을 손질한 다음에 한번 물에 불리고 이제 쌀뜨 물에 삶은 다음에 저희가 만든 특제 소스로 우엉처럼 자박하게 졸이고 박김밥 안에 졸여진 박꼬지를 넣은 다음에 시금치와 지단을 넣어서 소스에 찍어 먹는 김밥입니다. 박꼬지 김밥 나왔습니다. 햄 단무지가 없어도 매력적인 맛으로 인기몰이 중. 국물 없이도 넘어갈 수 있는 식감도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김밥 소스가 따로 나가는데 그 김밥 소스에 겨자를 풀어서 박김밥을 찍어 먹으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자극하는 떡볶이. 멸치랑 깃포리 사용해서 매일 아침마다 육수 끓이고 있습니다. 이 떡볶이 소스도 제가 직접 이제 개발했고요. 매일매일 이제 만들어서 하루 동안 항상 숙성을 시켜서 그 다음날 쓰고 있습니다. 조금 옛날식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저는 조금 맵지 않은 떡볶이를 선택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쌀떡은 즉시 조리하는 저희 가게랑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식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주문했으면 이것도 시켜야죠. 육수에 그다음에 면을 넣고 어묵 넣고 제가 만든 특별 스프로 이용해서 간을 맞춰서 끓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과 쑥갓, 고춧가루까지 올려주면 그때 그 시절 그대로입니다. 네, 박꼬지 들어간 김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떡볶이하고 튀김하고 이렇게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저희 고향인 삼천포에서 제가 지금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제가 맛있게 더 만들어서 분포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천의 두 번째 맛집은 저녁에 더 빛을 발한다는데요. 바로 야식으로 많이 사랑받는 족발입니다. 냉채 족발이 특히 맛있다고 하고 또 우리 남한 사람들이 먹기가 참 부드럽고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또 뭐 맛있다고 소문이 좀 나고 그래서 와봤습니다. 무릇 족발이라 하면 겉은 쫄깃한데 속은 부드럽고 끝으로 고소한 풍미까지 갖춰야 하는데요. 저희 족발은 야들야들한 족발하고요. 그리고 매콤하고 알싸한 불족발이 있고요. 그리고 그 게자 소스를 넣어서 코를 톡 쏘게 하는 냉채 족발이 있고 그렇습니다. 족발이 되는 첫 관문.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핏물을 잘 제거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아무리 손을 해도 잘 안 찢겨져서 저 나름대로 제 연구를 한 게 핏물 빼는 기계도 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약재도 아낌없이 넣고 또 저희 집은 녹차를 넣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 모든 게 준비됐다면 2시간 정도 푹 삶아주면 됩니다. 서울식은 요 뒤에 사태살이 얹기 때문에 양이 작아요. 부산식은 요 뒤에 사태살이 붙였기 때문에 손님한테 양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입니다. 각각 어울리는 메뉴에 맞게 미니 족발부터 앞다리, 뒷다리 모두 사용하는데요.
틀려요. 이 족발 모양도 틀리기 때문에 앞발하고 뒷발하고 완전히 해체 방식 자체가 아예 틀립니다. 보기 좋은 족발이 맛도 좋다. 해체 방법은 비밀인데 딱 하나만 알려준다면? 이 먹기 좋은 크기로 두께를 너무 굵게 썰어도 맛이 없고요. 얇게 썰어도 맛이 있습니다. 적당한 두께를 썰이는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이죠. 깨소금까지 뿌려주니까 이야 정말 못 참겠네요. 여기다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미니족을 제가 직접 만든 소스로 불맛 나게 볶아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일반 족발로 하면 고기가 잘 부서지기 때문에 콜라겐이 많은 미니족으로 볶아서 하고 있습니다. 반반 족발 나왔습니다. 담백한 맛과 매콤한 맛을 함께 맛볼 수 있으니까 족발도 반반이 대세. 지인들이 3명 모였는데 우리 둘이는 당연히 매운 걸 좋아해요. 근데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걸 좋아하고 족발은 당연히 반반이죠. 족발하면 더 빠질 수 없는 이것. 자, 맛있는 냉채 족발 나왔습니다. 상큼하게 톡 쏘는 맛이 일품인데요. 저희가 미리 준비해놓은 야채, 오이하고 양파하고 적채하고 썰어서 골고루 섞어놓은 야채를 밑에 미리 깔고요. 위에 해파리를 얹어줍니다. 해파리를 깔아놓고 위에다가 이제 족발을 얹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놓은 비법 소스를 위에 뿌려서 손님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기름기 많은 앞발 대신 소스가 잘 스며드는 뒷발을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샐러드처럼 상쾌한 맛에 계절 불문, 남녀노소 불문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냉채 족발하고 이거 얼큰하게 이래 해가지고 한번 먹으면 또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을 말까지 한 번씩 종종 오죠. 예, 제가 부산에서 배운 그대로 맛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족발을 하겠습니다. 저희 족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먹어도 오늘 또 생각나는 맛. 추억이 보글보글, 질리지 않는 분식과 든든한 족발. 오늘 저녁으로 어떠세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상 현상. 더 자주, 더 강하게 세계 곳곳을 덮치는 극단적 이상 기후들. 네, 우려했던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 심해지고 있는 환경 문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런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환경오염 문제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돋보기에서는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지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만 없는 상황.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보통 하루에 생활하시다 보면 네. 쓰레기 어떠한 게 나올까요? 저 같은 경우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맥주 페트병이 많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생수통도 나오고 음식물 그 포장지가 많이 나오죠. 예, 배달시켜 먹다 보니까. 플라스틱 어떤 거? 배달 음식. 저는 택배 상자 많이 버려요. 커피통, 라면통. 비닐 쓰레기, 폐유지, 음식물, 스티로폼. 명절을 지나고 보니까 네. 그 가대 포장이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재활용이 되려면 조금 쉬우면서 정말 간절하고 필요한 것만 딱 이래 해주면 좋은데.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들. 어떤 종류의 생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러 마트로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트에 들려서 이것저것 구입을 했는데요. 목마르니까 물도 마셔야 되고 또 우리 머리도 감아야 되잖아요. 치약도 사용해야 되잖아.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거 이거 물티슈도 샀는데요. 뭐 손도 닦아야 되고 여기저기 청소할 때도 여러모로 쓰이는, 그리고 야식 먹을 때 제일 필요한 이런 컵라면 이 즉석밥도 샀어요. 구매했으니까 이런 영수증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다 먹고 다 쓰고 나면 남는 거는 이거 재활용 쓰레기뿐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갈수록 늘어만 가는 생활 쓰레기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바로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토도밍고 해변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쓰레기 웅덩이가 돼버렸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덩달아 쓰레기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반 시민들이 그 자원순환의 실천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 전체적인 쓰레기를 줄이는 것하고 나온 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 재활용 분리 배출. 제가 이렇게 오늘 마트에서 여러 가지를 샀는데 이것도 재활용, 이것도 재활용, 또 이것도 재활용, 이것도 다 재활용 아니에요? 재활용이 될 것처럼 생긴 일반 쓰레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재질과 크기에 따라서 재활용이 되고 안 되고가 이렇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재활용인 척, 우리를 속이는 쓰레기들이 많다는데요. 시민들과 함께 구분해봤습니다. 그 과일 싸는 이게 그 거미줄 망 있잖아요. 그게 과연 재활용이 될까? 과일 포장재를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될까? 스티로폼으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네, 정답은? 안타깝지만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분리 배출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색깔이 들어있는 포장재. 지금 요거 네. 분리 배출 뭘로 해야 될까요? 이거 싹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버리지 그냥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배출하시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건 네.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 그 색깔이 없는 흰색 스티로폼만 이렇게 재활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색이나 이렇게 코팅이 돼 있거나 하시는 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컵라면 딱 먹고 나서 이 용기를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될까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죠. 네. 그건 이게 재활용이 안 된다는겨. 잘 알고 계시네요. 재활용의 첫 번째는 깨끗한 거를 만들어서 내셔야 됩니다. 즉석식품 용기는 어떨까요? 요거 즉석밥이잖아요. 요거는 재활용 되지요. 어떻게요? 요거 속에 비압보면 깨끗하니까네. 이 제품은 밑에 보시면 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질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는 게 맞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기억나세요? 그래 뭐 잡종이 섞여 있다는 얘기요. 아, 절대 안 헷갈리시겠다. 야. 뭐 버리려고 해도 신경이 많이 써요. 어떤 부분에서요? 뭐 뉴스에 나와가지고 뭐 이게 섞기가 나온다는 동이라니까 인력도 많이 들고 뭐 산 때문에 그치 쌓인다 계속 하니까네 좀 그렇대요 그게. 우리 요런 거 봤어요 혹시 평소에? 네. 그 요런 거는 쓰레기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일반 쓰레기? 옆에 거는요? 여기는 종이? 종이. 재활용. 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종이컵 안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죠. 이런 건 재활용이 안 됩니다. 깨끗하게 헹궈서 분리 배출을 해주셔야 되겠죠. 내년 6월부터 이 그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팅이 돼 있는 종이 영수증과 기저귀, 고무장갑, 노끈은 모두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 쓰레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재활용하기 쉽게 단일 재질로 해서 용기를 만들거나 하면 쉽게 재활용이 될 건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는데 역시나 비용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와 또 어떤 지원 같은 게 먼저 또 같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실천하기. 용기는 깨끗하게 씻어서 라베질을 제거하고 유색과 무색 페트병은 따로, 불투명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스티로폼은 이물질을 제거해 흰색만 재활용. 유색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기. 오염된 플라스틱 용기도 일반 쓰레기. 달걀 용기 깔판은 일반 쓰레기로, 투명 플라스틱 덮개는 재활용으로 분류해줍니다.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면 플라스틱이 다시 플라스틱으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많은데 물질 재활용의 경우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열 효율, 그러니까 소각해서 열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역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경을 지키는 착한 습관.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영수증은 받지 않고 일반 쓰레기인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해외에서는 뭐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2018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생산 단계에서부터 포장을 최소화하고 예를 들면 장례 문화부터 그리고 축제 이런 것들을 바꾸는 정책이나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저감하는 그런 활동들, 그러한 모범 사례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생겨나는 생활 쓰레기들. 우리의 생활 속 작은 실천들과 기업,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함께할 때 우리의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